2021년 2월 고교 학점제 종합기준계획을 발표하고 특성화고에서 일반계고로 단계적인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교 학점제는 다 아시는 것처럼 학생들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 적성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서 학점을 취득하고 누적해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학생 개개인의 진로를 존중하는 개별화된 교육을 말할 것도 없고 책임교육까지 구현한다는 점에서 교육 공동체에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도 아이들의 미래를 튼튼하게 설계한다는 의미로 세종 미래지음 고교 학점제라고 이름을 짓고 성공적인 교육 현장 안착을 위해서 교육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거쳐 단계적인 이행 계획을 마련해서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 교사, 학부모, 교육 주체와 학교에 초점을 맞춘 현장 중심형 고교 학점제를 준비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학점제형 교육과정 개설과 학점기준 학사제도 마련 그리고 성장 중심 평가체제를 구축하는 등 큰 틀의 교육체제를 설계하고 있다면 우리 교육청은 교실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를 직접 지원하고 있는 만큼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일과 학점제 공간을 구성하는 일 그리고 교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키우는 한편 각 가정의 학점제 정보 접근성을 크게 높이는 등 학점제 현장 기반 마련과 실행 분야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점 기준 학사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입니다. 수업량 기준을 단위에서 학점으로 전환하는 것에 따라 졸업 기준 학점은 122학점을 2023학년도 1학년, 2024학년도에는 1, 2학년, 그리고 2025학년도에 전체 학년에 적용하고 과목 이수 기준 미도달 예방 지도와 미도달 시 보충 이수를 지원하는 최소 실수준 보장 지도도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분야별로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든 학생이 적성과 손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 선택형 진로 맞춤형 교육 과정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2023학년도부터 세종의 16개 모든 일반계 고등학교를 교과 중점 학교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과 중점 학교는 각각의 고등학교에서 중점 교과를 선택하고 관련 과목을 다양하게 개설해서 교과 전문성을 높이는 것으로 학생의 진로 연계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결과적으로 세종 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 전체의 교육력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학교별로 하나 또는 두 개의 중점 과정을 운영하며 2023학년도에는 자연계열 과정 14개 학교, 인문계열 과정 8개 학교, 융합과정 1개 학교, 총 23개의 과정이 운영됩니다. 둘째,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확대와 함께 선도학교를 전면 운영하고 고교 학점제 공간 조성과 같은 물리적 환경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2019년 한솔고와 두루고를 시작으로 고교 학점제 선도학교를 단계적으로 늘려서 올해에는 관내 모든 일반계 고등학교를 선도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는 선도학교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서 단연간 쌓인 데이터를 통해 고교 학점제 도입과 전면 시행에 학교별 완성도를 높여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대, 중, 소 규모별 강의실 같은 학점
학점제용 공간을 일반계 고등학교에 확충하는 데 이어서 앞으로도 공간 혁신 사업인 세종 꿀마루 사업과 그린 스마트 사업 등 시설 환경 개선 사업 등과 연계해서 다양한 교육 활동이 가능한 학교 공간을 꾸준히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고교 학점제라는 큰 변화를 내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교사의 역량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도 함께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올해 128명의 고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고교 학점제 도입을 위한 핵심 요원 워크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현장 요원들로 구성된 연구팀을 구성해서 모두 4종류의 고교 학점제 안내서를 개발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중등 교육과정 전문가 과정을 기초, 심화, 전문으로 단계별로 개설해서 고교 학점제를 뒷받침하고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연수도 개설해서 운영함으로써 고교 학점제 도입에 따른 책임 교육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네 번째, 고교 학점제가 도입되면 진로 진학 정보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서 지난해 세종 미래기능 고교 학점제 정보센터를 구축했습니다. 이어서 지속적으로 이 고교 학점제 정보센터를 고도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고교 학점제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으로 자기주도성과 창의와 혁신 그리고 협력과 소통을 지향하는 가치로 하고 학생 한 명 한 명이 자기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찾아서 자기주도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한다는 면에서 정말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다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세종교육이 가진 여러 가지 장점을 크게 살리고 교육 공동체와 힘을 모아서 성공 모델을 만들며 고교 학점제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고교 학점제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실제로 그것이 실현하기 위해서 넘어야 할 벽이 참 많기 때문에 시행되기 전까지는 우려를 하시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요. 또 그 우려사항을 저희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를 사실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제 크게 이야기해서 제일 우려에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하나는 실제로 이런 고교 학점제에 맞춘 대학 입시를 어떻게 전환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2025년도부터 전면 도입을 하게 되면 25년도에 입학한 학생들이 입시를 치르게 되는 2028년부터의 대학 입시는 적어도 현재 전면 도입되기 전인 지금 그러니까 2024년도 졸업생까지는 24, 5, 6 그러니까 2027년 졸업생까지는 현행 대학 입시 제도대로 가기 때문에 그대로 적응하면 되는데 실제로 고교 학점제에 타당한 대학 입시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상은 있지만 이것을 과연 국민적 합의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게 첫 번째 과제지요.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했고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물론 당연히 교육부처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그리고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치겠지만 그런 제도를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것이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선택하는 교육 과정을 말하고 학생들이 정말 다양해진 이 사회 상황 속에서 실제로 구체로 선택하는 과목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학교가 제대로 갖출 수 있는가가 아마 두 번째 큰 과제일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특히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선생님들에게 그 짐이 실질적으로
다 주어졌을 때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와 두 번째는 그것을 실제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강사 제도가 도입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랬을 때 교사들의 신분 불안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 같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세종시에서는 이미 캠퍼스형 공동교육 과정을 거쳐서 학교 안에서 교사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교과목을 인근의 대학과 그다음에 국책연구단지 등등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매우 우수하게 해결하고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학생들의 선택을 보장해주게 됐을 때 다수가 선택하는 과목이 있을 수 있고 소수가 선택하는 과목도 있을 텐데 그렇다면 지금 학교 공간의 문제, 그러니까 모든 교실이 25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교실로 획일화된 교실에서 50명이 선택하는 과목이 막 생기기도 할 테고 혹은 15명 이하의 학생이 선택하는 과목이 생겼을 때 이런 유연한 공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 세 번째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미 세종시에서 그 학교 공간 개선을 이렇게 다양한 그 교실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오늘 저희 전반적인 사안에서 그러니까 오늘 보고드린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한 우려에 대한 보고를 오늘 드린 셈이고요. 쉽지 않다 하더라도 이 길은 우리가 꼭 가야 할 길로 국민적 합의가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국가적으로도 벌써 오랫동안 준비해온 것이기 때문에 보완해서 잘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학교가 실제로 시범학교를 도입해서 2023년, 2022년, 23년, 24년 3년간의 시행을 거치면서 보완해 나가서 2025년 전면 시행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한 계획을 오늘 담아서 보고 드렸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행의 대학 입시 제도를 그냥 두고 고객들 가능하냐고 질문하시는 것 같은 질문이거든요. 이건 당연히 현재처럼 그러니까 내신 등급을 매기고 그것에 따라서 가는 대학 입시 제도를 사실상 고쳐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평가 자체를 성취평가제로 해서 지금의 등급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창하게 성취도를 기본적으로 보게 되는 그래서 대학 입시 제도의 개선이 무엇보다도 우선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실제 그것은 고교 학점제를 위해서는 당연히 전제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행의 대학 입시 제도를 아직은 지금 구체적으로 변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지? 이렇게 그거는 실제 그걸 변화시켜야 된다는 전제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과목이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아이들이 선택하고 싶은 과목이 굉장히 늘어날 텐데 이것을 다 감당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질문. 이것은 첫째로는 그 교육부와 저희들이 함께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현재 그 교사, 현직 교사의 경우에 적어도 현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기 과목과 유사 과목의 부전공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두 과목 정도의 과목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게 지원하는 이 일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캠퍼스형 공동교육 과정을 통해서 현재 교사 자격증은 없지만 많은 분들이 실제 수업에 참여하고 계신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실제로 그 수업 들어가 있을 때는 일단 연수를 통해서 그 부분은 해결하고 있고 지금까지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거하고 좀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세종에서 세종예술고등학교 같은 경우 그다음에 여기 광명시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실제로 정규 교사가 담당하는 과목도 있지만 학생들의 실습 심화 지도를 위해서는 다양한 강사 선생님들을 활용할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강사 선생님들이 최소한의 교육을 하기 위한 연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그 전문성을 지도하시는 것이라서 오히려 전문 강사 선생님들의 그 수업을 선생님들이 매우 선호하고 있고 그것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고 있다는 말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3년하고 24년에 1학년부터 지금 학점제라는 이름을 가진 거. 그러니까 저희가 단위라는 제도를 현재까지 운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주일에 2시간씩 수업하면 2단위인 거예요. 근데 이게 23년 1학년부터 일주일에 2시간씩 수업하는 걸 2학점이라고 이제 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위라는 제도가 학점이라는 제도로 바뀌었다. 23년과 24년에. 일단 그걸 하나 말씀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교과단 부분과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는 부분이 현재까지는 204단위예요. 근데 이게 192단, 그러니까 192학점으로 1학년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12단위가 줄잖아요, 학점이. 그래서 이제 공강이 발생할 수 있다. 학생들을 어떻게 이제 그런 것을 키워할 수 있지. 이런 고민들이 하나 있다는 제도적 측면이 있고요. 이제 학점이 들어가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대학에 가면 F라는 게 있어서 재수강비 상장에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제도 부분에 그게 F라고 쓸 수 없으니 I라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1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40점 이하. 이게 I가 되면 이 학생들이 I가 되지 않도록 예방 지도도 하고 때로 보충 지도를 해서 최소 I 이상을 배워야 이수가 되는 거예요. 이수가 되어야 학점이 2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3학년 동안에 192학점을 하나씩 하는 게 이수 제도가 돼서 192학점 때 졸업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라는 것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거를 국영수 과목으로 23년도에 시범으로 운영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학생이 이게 이제 책임 지도와 연결이 되어 있게 되고 그래서 계속 40% 이하의 정도 성취 수준을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에 대한 지도가 기본적으로 23년에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23년, 24년은 현재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똑같이 진행해요. 지금에 있는 고등학생과 똑같이. 그래서 현재 교육부하고 국가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청회도 좀 하고 있고 월요일 날은 대학 입시에 관한 공청회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게 25년 입학생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입제도 하고 25년 입학생은 전면적인 학점제 전면 도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23년, 24년은 결국은 25년 전면 도입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시범 운영이 있다. 그 중에 특징이 학점 단위가 학점제로 바뀌어서 190학점제로 이 학생이 졸업할 수 있도록 시작한다. 두 번째는 I라고 하는 최소 성취 수준에 해당되는 것에 대한 예방 지도든 추후 지도든 간에 그런 보장 지도에 대한 시스템을 도입한다.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교육에서 이 학생을 졸업 못하게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기가 쉽진 않잖아요. 자, 여태까지는 3분의 1한 추석만 되면 학생은 현재까지는 1학년, 2학년으로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제 바뀌는 게 뭐냐면 과목 단위 이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태까지는 전체 수업 일수로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A라는 과목이 있어, 국어라는 과목이 있으면 국어라는 과목의 3분의 2를 이상 출석을 해야 되고 아까 말했던 I 있잖아요. I 이상을 받아야 이 학생이 이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에 대한 이제 졸업할 때 기준이 전체 출석률 3분의 2에서 과목 기준으로 3분의 2 출석, I 이상의 성취순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그것도 못했다. 그럼 이제 방학 중에 흔히 말하는 재수강의 시스템을 가질 것이냐 아니면 그래서 졸업할 수 있도록 어떻게 지도할까가 지금 현재 많은 연구가 준비되어 있다고 아까 우리 교육관님께 말씀하신 건 2017년부터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을 했어요. 이게 중요 기능이 뭐냐면 공동교육과정 중에 1, 2, 3, 4, 5가 있는데 1과 3이 흔히 말하는 학교에서 배우기 어려운 정규 교육과정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 힘들죠. 과목이 늘어나거나 실수가 늘어나면 어렵기 때문에 학교에서 실제로 가르치기 어려운 과목들을 저희가 캠퍼스 공동교육과정으로 진행해 왔어요. 공동교육과정의 또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까 내신 등급 말씀하셨잖아요. 공동교육과정은 등급을 산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인 표준 편차, 원점수 다 제공을 하지만 그렇게 운영이 되었고 현재 학교에서도 13명 이하는 방점을 찍을 수 있습니다. 즉 등급 산출 안 해도 돼요. 소인수 학생들이 가르칠 수 있고 그걸 등급 내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 내신의 불이익을 소인수이기 때문에 갖는 것에 대한 보완책은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학교에서 배우기 어려운 교과목이 있으면 저희가 넓게 공동교육과정을 만들었거든요. 실제로 일본어와 중국어는 학교에서 배울 수 있지만 독일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배울 수 없기 때문에 공동교육까지 계속 열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는 것들은 충분하게 저희가 제공해서 학교의 부담도 덜어지고 선생님이 그 과목까지
가르치지 못한 것을 보완하는 측면이 있고,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우리 팀에 조사한 건 뭐냐면 3년 동안 학교에서 편집회원이 있는데 폐강된 과목이 뭐지? 무슨 과목마다 몇 명의 애들이 수강 신청인지 다 조사를 해봤어요. 그리고 났더니 그래서 학교에서 만약에 폐강되거나 개설해야 되는데 못한 것들은 공동교육과정 개설할 수도 신청을 받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이 과목까지 케어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과목 있잖아요. 그 과목을 신청받아서 공동교육과정을 저희가 개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17개 시도에 보면 일반고 학생들이 자기가 진로 적성에 의한 과목 선택권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넓은 트랙을 저희가 갖고 있는 거죠. 그거는 충분하게 큰 무리 부담 없이 현재 진행되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